지난달 돌연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던 새누리당 김태우 의원이 지난 4일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혁신과 쇄신, 변화를 위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마저 경솔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등 처신에 대한 실망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이 최고위원을 전격 사퇴한 것은 지난달 23일 경제 살리기와 개헌 모두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 정치권의 혼란상이 사퇴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국회 모습으로서는 개헌 절대 할 수 없다.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그렇다면 국민적 신뢰와 또 대통령의 최소한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번 정기 국회만이라도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사퇴 번복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김태우 의원은 다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당의 혁신과 쇄신,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복귀 이유였습니다. 저의 사퇴를 두고 적극적이다, 돌발적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태우 의원의 사퇴 번복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가벼운 처신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사퇴했지만 김무성 대표의 설득에 다시 복귀한 것이 즉흥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퇴 번복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뒤집으면서 정치인들의 시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좌충우돌하는 경남의 정치인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이 어떠한지 냉정히 돌아봐야 합니다. 전직 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원시 싱크탱크 균형발전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통합창원시 갈등을 풀고 미래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원시에는 2개의 정책 자문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창원시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최고정책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와 창원시의 10대 미래 과제를 세우고 광역시 성격과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의 전략을 세울 미래전략위원회가 두 주인공입니다. 이들 위원회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량감 있는 인물이 포함됐습니다. 이황균, 박재환, 이달군, 송민순 전 장관과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입니다. 제가 중앙에서 경험한 것을 총동원을 해서 창원시가 앞으로 광역시로 잠부를 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명망가들로 구성된 두 위원회의 근황 기대는 남다릅니다. 먼저 통합시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창원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이들의 경험과 인맥이 필요합니다. 고향을 위해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하려는 만큼 정치적 이용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해 무리를 빚었던 대림자동차가 결정을 번복하고 26명 전원을 다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KBS에 보도가 없었더라면 대기업의 횡포로 젊은 청년들의 취업의 꿈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KBS 보도국에 제보 전화가 온 것은 지난달 30일 대기업 계열사인 대림자동차에 입사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면서 실업자 신세가 됐다는 것.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니까 다시 또 다른 직장 취업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되는 판에. 대림자동차의 채용 취소 사유는 경영상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림자동차의 당기 순이익은 198억 원으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KBS의 연속 보도가 이어지자 대림자동차는 이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고 취업을 원할 경우 모두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사회 도의적 책임도 있고 기업에 진행 절차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 우리가 있으니까 미안하고 사과를 하고.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합격한 청년들에게 일방적인 취소 통보는 씻을 수 없는 좌절감을 주고 기업들에게는 비윤리 기업이라는 오명을 남겨주게 됩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라는 관계를 떠나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의 건전한 채용 윤리가 필요합니다.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